혹시 완벽한 보고서 하나 만들겠다고 밤새 본 경험 다들 한 번쯤 있지 않으세요? 근데요, 만약에 그 완벽함이 오히려 나를 함정에 빠뜨리는 거라면 어떨까요? 오늘 바로 그 이야기, 보고의 덫이 대체 어떻게 우리 발목을 잡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사람이 있어요. 지혜 씨, 그리고 민호 씨. 지혜 씨는 보고서 하나에 3시간을 쏟아붓는데 민호 씨는 딱 10분 만에 진행 중 이런 키워드 몇 개 툭 던지고 끝내요. 딱 보면 누가 더 인정받을지 답이 뻔해 보이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요? 지금부터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어떻게 예상 밖으로 흘러가는지 같이 한번 따라가 보시죠. 이야기의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투명성의 덫. 아니, 투명한 게 왜 덫이냐고요? 원래는 칭찬받아야 할 지혜 씨의 그 꼼꼼한 보고가 말이죠. 어떻게 오히려 그녀의 발목을 잡게 되는지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결과는 좀 아이러니해요. 완벽하게 보고한 지혜 씨한테는요. 와, 이사님한테 직접 보고해야 하는 엄청 중요한 신규 프로젝트가 딱 떨어져요. 반면에 대충 보고한 민호 씨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추가 업무 제로. 이게 왜 그런 걸까요? 바로 팀장 눈에는 지혜 씨처럼 보고를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은 통제하기 쉬운 자원이구나 이렇게 보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바로 투명성의 덫의 실체입니다. 내가 내 업무를 속속들이 투명하게 공개하면 상사는 그걸 보고 안심하겠죠? 잘 돌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바로 그 안심의 대가로 우리에게 더 많은 일을 맡기는 겁니다. 결국 보고를 잘한다는 건 저는 관리하기 참 쉬운 사람입니다 라고 광고하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리고 조직은요, 당연히 그런 사람을 그냥 놔두지 않죠. 최대한 활용하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 아니에요. 실제로 한 조직심리학 연구를 보니까요. 상사한테 업무 보고를 자주 하는 직원이 그렇지 않은 직원보다 업무량이 평균 무려 37%나 더 많았다고 해요. 와, 보고 횟수랑 업무량이 거의 비례한다고 봐도 무방한 거죠. 딱 지혜 씨 케이스를 보면 답이 나와요. 동기인 민호 씨보다 연봉은 15% 더 받았대요. 오, 그럼 좋은 거 아니냐고요? 그런데 근무 시간은 50%나 더 길었어요. 이걸 시급을 한번 계산해 보면 사실상 더 적게 받고 일한 셈입니다. 겉으로는 인정받는 것 같지만 그 뒤에 이런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었던 거죠. 자,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났으면 차라리 다행이었을 겁니다. 한번 높여놓은 기준점은요, 절대 내려오지 않아요. 오히려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른바 기대치 상승 사이클이라는 더 무서운 덫이 시작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보세요. 진짜 숨막힙니다. 지혜 씨가 처음에 20페이지짜리 완벽한 보고서를 딱 냈어요. 임원이 엄청 만족했죠. 자, 그런데 다음 주 똑같은 퀄리티로 냈는데 돌아오는 말은 지난주만 못한데? 이거예요. 왜냐? 임원의 눈높이는 이미 저만큼 올라가 버린 거죠. 결국 그 다음부터는 경쟁사 분석 넣어라. 최선 최악 시나리오 분석도 추가해라. 요구사항이 정말 끝도 없이 늘어납니다. 그 결과가 정말 놀랍지 않나요? 프로젝트 처음 시작할 땐 3시간이면 되던 보고서 준비가 3개월 뒤에는 15시간, 5개월 뒤에는 무려 20시간으로 늘어나요. 일주일에 20시간이면요, 거의 3일 내내 보고서만 붙들고 있는 셈이에요. 어제 100점짜리 보고서가 오늘은 80점짜리가 되어버리는 정말 벗어날 수 없는 굴레에 빠진 거죠. 지혜 씨가 이런 말을 해요.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한번 높여놓은 기준을 이제 와서 낮추면 바로 지혜 씨 요새 성과가 좀 떨어졌네? 이런 평가를 받을까봐 두려웠던 거죠. 결국 번아웃이 올 때까지 스스로를 채찍질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자, 이런 문화가 계속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가장 최악의 그리고 가장 냉소적인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건 바로 실제 일보다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는 순간이 온다는 거예요. 여기 지혜 씨랑 동기 태수 씨를 비교한 표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힙니다. 지혜 씨는 모든 문제와 리스크를 정직하게 다 보고했어요. 그랬더니 경영진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쟤는 왜 맨날 문제가 많아? 이렇게 생각해요. 반면에 태수 씨는요. 문제는 싹 숨기고 작은 성공만 부풀려서 보고하니까 와, 저 친구는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나네? 하면서 S등급 주고 승진까지 시켜줍니다. 이게 바로 인식의 게임인 거죠. 조직은 실제 성과가 아니라 보고서에 쓰인 성과를 평가하고 있었던 겁니다. 심지어 지혜 씨 팀장은 이런 말까지 해요. 중요한 건 성과를 어떻게 전달하느냐야. 태수는 그걸 잘하지. 이 말에 모든 모순이 담겨 있죠. 회사는 입으로는 투명성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보기 좋게 포장된 투명성을 원했던 거예요. 진짜 문제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사람보다 그럴싸하게 문제를 관리하는 척, 포장하는 능력을 더 쳐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 태수 씨처럼 보고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겠죠? 회사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보고 검증 시스템이라는 걸 만들어요. 자, 그럼 그 검증은 누가 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가장 정직하게 보고했던 지혜 씨가 맡게 됩니다. 이제 지혜 씨는 자기 업무 시간의 75%를 본인 보고서를 쓰거나 아니면 남들이 쓴 거짓말투성이 보고서를 검증하는 데 써야 했어요. 정직하게 일한 대가가 결국 이런 도덕적 짐까지 떠안게 되는 거였죠. 결국 지혜 씨는 버티지 못하고 퇴사를 결심합니다. 그리고 완전히 다른 세상, 완전히 다른 문화를 가진 곳으로 옮겨가죠. 그곳은 바로 보고로부터의 자유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새로 이직한 스타트업 대표가 딱 한마디를 해요. 우리 회사는 보고 문화 없습니다. 그냥 각자 알아서 일 끝내시고 문제 생기면 그때 공유해 주세요. 주간 보고, 월간 보고 그런 거 일절 없었어요. 처음에는 지혜 씨도 이게 맞나? 좀 불안했대요. 그런데 곧 정말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전 회사가 모든 걸 통제하고 검증하고 과정을 들여다보는 문화였다면 지금 회사는 완전히 반대였어요. 신뢰, 자율, 그리고 결과. 오직 이것만 중요하게 생각했죠. 보고서를 통해서 내 능력을 증명하고 신뢰를 얻어내야 했던 곳에서 그냥 일단 믿고 맡기는 문화로 바뀐 겁니다. 신뢰가 기본값인 거죠.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야말로 드라마틱했습니다. 보고서 쓰느라 낭비하던 시간을 전부 실제 일에 쏟아부으니까 생산성이 25%나 오르고요.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2주나 일찍 끝났어요. 일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쇼가 아니라 진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된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신뢰라는 게 보고서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연한 기본값이 됐다는 점이에요. 자, 그럼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보고는 무조건 나쁜 거네?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어요. 근데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진짜 핵심은 규모에 있어요. 사실 조직이 커지면 서로 조율하기 위해서라도 보고는 꼭 필요하거든요. 진짜 문제는 그 보고가 너무 과해져서 원래 해야 할 진짜 업무를 잡아먹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보고, 일을 더 잘하기 위한 도구인가요? 아니면 그 자체가 또 하나의 거대한 일이 되어버렸나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지금 여러분을 지치게 하는 번아웃의 진짜 원인은 바로 그 답 안에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